자, 우선 변화율 문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유형을 사실 주긴 할 건데 우리 기본서에 있는 유형이 굉장히 랜덤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또 하면 사실 또 맞추고 새롭지가 않아서 선생님 새로운 유형을 준 것이고 아 이게 어디 기출이었는지 기억이 선생님 살짝 이제 안 나네요. 그치? 여기에 기출도 조금 섞여 있고 선생님 만든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 11번에 간단하게 예전에 사실 공식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려나? 한번 봐봐. 11번에 보면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삼각형 ABC에서 C,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거 빗변내기리 하면서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ABC가 있는데 이거의 대변의 길이는 스몰 a라고 하고 이거의 대변의 길이 자,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할게.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각 A의 대각이지, 대변이지 라고 표현하지. 각 A의 대변, 또 이 대변의 대각이 각 B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들이 있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C는 AB래. C가 뭐야? C는 AB래.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는 3m, 뭐 센티미터 퍼 세크는 무슨 얘기야? 3cm per sec란 얘기는 센티미터를 말하는 건 아니고 1초당의 변화율을 지금 센티미터로 표현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 C라는 것은 C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따졌을 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3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수식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또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B라는 녀석은 A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대? 1cm per sec로 변화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B의 변화량은 1초당 1cm의 비율로 증가 중이구나. 플러스인 거 보니까 2초가 되면 2cm가 되나 봐. 3초가 되면 3cm로 변화 중이래.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두 변 사이의 각, 어떤 각? 각 B하고 각 C의 각이 있는데 이 각을 알파라고 한대요. 무슨 얘기야? 나는 이 변이 점점 증가하고 이 변이 증가할 때 각도 같이 증가를 한대. 그러니까 얘도 점점 길어지면서 각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치?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면은 좀 더 벌어지면서 점점 증가 중이래. 좀 더 벌어지면서 점점 증가 중이래. 계속 이렇게 삼각형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중인 건가 봐. 그랬을 때 이것의 넓이도 변화하지 않겠니? 라는 거야. 이때 넓이를 S라고 하고 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도 길이의 변화량만큼 S를 구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넓이의 변화 속도를 구해줘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게 해석이 됐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얘를 ds, dt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 c가 10일 때 b는 8이 될 때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될 때 삼각형 ds, 이 순간의 변화율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율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얘도 이용하고 싶어. 얘도 이용하고 싶어. 나는 얘도 이용하고 싶죠. 그럼 넓이하고 얘하고 얘하고 또 하나 알려줬잖아. d 알파 dt도 알려줬잖아. d 알파 dt가 뭐라고 알려줬어? 0.1 라디언. 그러니까 0.1이라고 비율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비율들을 알려면 알파하고 B하고 C가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S도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생각나? 이 삼각형에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생각나요? 이제 쉽게는 이렇게 얘를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도 나오죠? 얘를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각이 A각, B각, C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대변을 C라고 하고 여기 있는 대변을 B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이렇게 둔 거죠. 자, 넓이를 줄 때 나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삼각비, 사인의 알파를 이용해서 사인의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인 거 보이세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빗변분의 높이여서 사인 알파는 B분의 H. 즉, H는 B의 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C, 높이는 H가 될 거니까 H 대신에
b를 대입해서 사인의 알파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넓이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의 사인 알파. 요렇게 구하는 등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 공식을 봐봐.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 쓸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나 이 각을 할래. b하고 c를 곱한 후에 사인 알파. 등식 하나 꺼내냈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ds dt는 우변에 변수가 3개네. 그럼 얘를 이렇게 쓸게. 한 번은 b에 대해서 미분할래. 합성함수 미분인데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xy에서 한번 여기다 쓰고 갈게. xy를 미분할 때 어떻게 써줘? 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y를 곱해주고 x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할게. 미분하면 1인데 x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리고 y x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했어. 합성함수 미분법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2분의 1 bc의 사인의 알파라고 했는데 얘도 t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속 변수. 여기 안에 t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인 거야. 얘는 t에 대해서 종속 변수인 거야. 변수가 지금 3개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한 번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 한 번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 그러니까 이런 고배 구조가 3개가 있다는 거 보이세요? 맞아? 그런데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줘야 돼? 아, 나는 얘를 미분하고 2분의 1 사인의 알파. c를 미분하고 b의 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2분의 1 bc는 그대로 두고 사인의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래. 근데 모두 다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줘야 돼? dt b인 거죠. 그런데 t가 없죠? b에 대해서 미분하고 db dt가 될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1 미분되고 db dt라고 쓰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b가 돼도 x처럼 얘 미분하고 dx dt 써주는 것처럼 얘 b에 대해서 미분하고 db dt x처럼 똑같이 변수처럼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됐어, 권상이? 조금 어렵지?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이제 해볼게요. 하나씩. 얘부터 이제 미분할게. 2분의 1 그냥 둔 상태로. b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 되는데 1 되면서 db dt. 그리고 c의 사인의 알파. 또 두 번째는 c에 대해서 미분할게. 그러면은 c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되면서 dc dt. 그리고 b의 사인의 알파는 그냥 붙는 거죠. 됐어? 마지막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게. 그럼 bc는 그대로 두고 사인의 알파는 코사인의 알파 되면서 d 알파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미분을 차분하게 하나씩 해줬습니다. 자, 요렇게 합성함수 미분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뭘 대입하래? c는 10이고 b는 8이고 알파는 6분의 파이일 때 dc dt는 3이 된대. 여기 다 있는 거야. db dt는 1이 되는데 ds dt는 뭔지 모르겠대. 여기다 대입할게요. c는 10이래. db dt는 1이래. 알파는 6분의 파이래. 사인 알파니까 30도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쓰면서 5가 되네요. 계산했더니. 플러스 dc dt는 3이 된대. b는 8이래.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었어요. 약분하니까 12가 되는 거 맞을까요? 됐지? bc. b하고 c를 곱하니까 8 곱하기 10이래.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래요. drdt는 문제에서 알려줬나? drdt는 0.1이라고 알려줬네요. 그치? 0.1은 10분의 1이죠. 됐나요? 그럼 10분의 1은 소거가 되고 약분하니까 4루트 3. 얘는 17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이 2로 약분했더니 8.5 2루트 3이 나오네요. 얘가 DSDT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문제에 있어? 지금 8.5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답이 1번에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되게 변수처럼 안 쓰는 상수들인데 내가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식이 X, Y, Z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A, B, C가 상수인데 이렇게 연동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익숙한 문자를. 그치? 근데 이제 변수가 뭔지를 분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2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습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눌렀어. 자, 12번. 근데 안 넘어가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까지 난이도 있는 걸 살펴보면 11번과 아까 몇 번이죠? 우리 연속성에 해당하는 문제 있죠? 8번. 그리고 11번 두 문제가 지금 난이도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니까 우선은 얘가 지수꼴로 되어 있네. 얘는 나는 여기에 fx와 gx가 들어있을 때 밑과 지수에 어떤 알파가 돼도 되고, 그치? 얘가 뭐 무한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얘가 얘를 무한대로 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사실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그런데 무한대분의 0 부정형 0분의 무한대 부정형 0분의 0 부정형 맞아? 그러면은 요런 꼴이 됐을 때 다 뭘로 고쳐야 돼? 얘를 2에 ln으로 바꾸고 g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gx에 ln의 fx 꼴로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치? 요렇게 바꿔줘서 풀어내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우선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차분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5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2의 ln에 x분의 1이 있다고 해요. 부정형인지 살펴봅시다. 우선은 여기 가로 안에 밑은 부정형이에요. 무한대야. 그치? 분자가 더 커서 무한대. 그런데 무한대에 얘는 무한대잖아. 그치? 얘도 뭐야? 무한대분이니까 0꼴이네. 그치? 부정형의 형태가 맞네요. 그러면은 나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2에 ln을 취해서 5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2의 ln의 x분의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앞으로 튀어나와서 2의 ln의 x분의 1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얘를 분모로 내리고 싶다. 그래도 돼? 그래도 되지. 그러면은 2의 ln의 x분의로 옮기는 거야. ln 5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대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x가 어디로 가는 유형이냐면은 무한대로 가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무한대분에 얘가 무한대가 될 거니까 차수가 분자가 더 커서 ln의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 보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건상아 뭐 써야 돼? 로피탈 써야 돼. 그치? 그럼 로피탈 써야 되니까 얘도 미분, 얘도 미분할 거지. 그럼 미분하려고 하는데 얘가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잖아. 그치? 어차피 미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자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분자를 이렇게 차수를 조금 이렇게 분모를 낮춘 다음에 무한대 해도 될까?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됐어?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x분의 1이어서 2. 얘 미분했더니 어떻게 써줘야 돼? 미분하려고 봤더니 얘는 속미분해줘야겠네. 그치? ln 함수에 분모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속미분 5의 x 플러스 2분의 이것에 대한 속미분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해주면 될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지? 우선은 얘를 대입해야 되는데 분모가 있어서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우선 x도 싫어. 5x 플러스 2도 싫어.
x의 제곱에 3x 플러스 1도 싫어. 그러면은 x도 싫고 5x도 싫고 자 싫은 거 다 분모로 이렇게 보내버려도 될까요? 그치? 날려버리자. 싫으니까 나 지금 여기 지수만 하고 있어. x가 0으로 갈 때 얘를 분배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남겠죠. 그러면 2x-3에 얘가 5x 플러스 2의 x는 앞에 붙을 것이고 그치? 얘를 또 분배할 때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여서 마이너스 5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분모를 봤는데 얘는 없어지네요. 그래서 2에 5x 플러스 2에 x의 제곱 3x 플러스 1이 남겠죠. 됐어? 그러면 차수가 2차인데 3차가 되고 3차가 되고 얘는 3차가 됐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따져도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는 얘는 10x의 3승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5x의 3승 얘는 2호 10이죠. 10x의 3승 즉 10분의 5라고 쓰면 되겠어? 10분의 5니까 개수의 비가 2분의 1이 남네요. 뭐가 2분의 1이 남았어? 얘의 극한값이 2분의 1이 남았대요. 됐어? 따라서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어? 집중 잘하네. 잘했어. 그러면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에 어디 보자. 13번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fx에 이제 비교적 여기 다항함수라 어렵지는 않은 함수입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따져주면 되는 문제예요. 13번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 fx라는 요 함수가 x의 제곱 2x인데 얘가 도함수를 의미한대요. 됐어? 그럼 가부터 한번 보면 이 fx를 따졌을 때 3분의 1에 x의 3에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거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힌트로 준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이 가에서 얘는 fx는 c인데 c가 0이라고 지정을 해놨네? fx는 c가 0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그치? 힌트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C가. 그래서 가는 틀렸습니다. 그치? 왜냐면 C가 있는데 마음대로 얘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 상수가 뭐 상수 이렇게 3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F'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C가 있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쓰면 틀려요. 자, 나번 볼게요. 나번에 fx는 증가함수니. 그러면 증가함수라면 봐봐. fx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함수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F'을 했는데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면 증가함수인 거죠. 그치? 그런데 fx를 봤더니 얘가 x-1이래요. 그치? 무슨 얘기야? x가 다음과 같을 때 fx는 f'x는 0하고 이어서 모두 다 0보다 크지는 않으네. 0보다 큰 데도 있고 0보다 작은 데도 있는 거 보이세요? 그치?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0하고 2 사이 안에서 F'은 0이야.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플러스인 거 보니까 fx라는 요 녀석은 음수일 때는 증가함수, 0하고 2 사이에서는 감소함수, 2 이상일 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이런 식의 굴곡이 있는 함수였대요. 됐어? 그러니까 항상 증가만 있지 않아. 왜? 여기 감소인 구간이 있거든. 그치? 따라서 나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다 fx에서 뭐라 그랬어? 다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여기에서 위로 볼록하냐고 물었네요. 그러면은 2는 여기잖아. 그치? 위로 볼록하니. 그럼 위로 볼록한 거는 뭘 지금 묻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되겠지. 그치? 위로 볼록한지를 묻는 거는 f의 2'을 묻는 거죠. 그치? f의 2'이 0이 될 때는 우리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변곡점인 거야? F'에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F의 2'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되다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베타라는 녀석이 0이긴 한데 마이너스가 되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치? 그럼 변곡점은 어떤 지점이야? F의 2'이 0보다 크다는 거는 극소, 즉 아래로 볼록한 구간인 거고 F의 2'이 0보다 작다는 건 극대값이 존재하는 위로 볼록한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냐고 묻는다는 거는 F의 2'이 0보다 작은지를 묻는 거야. 그치? 이 구간 안에서 요 구간 안에서 위로 볼록하냐는 거는 위로 볼록한 구간이 여기를 만족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봐야 돼? F의 2'을 계산을 해봐야죠. 문제에서 F의 프라임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였으므로 F의 2'은 다음과 같고, 그치? 얘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살펴봤을 때 X는 1보다 작아야지 2'이 0보다 작네요. 2'이 0보다 작은 X를 만족하려면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1보다 큰 구간도 끼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1서부터 2 사이는 위로 볼록하지 않고 아래로 볼록에 해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다에 해당하는 부분도 X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라도 한번 읽어볼게. fx의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 걸 찾아달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극소값이 존재하는 2'이 0보다 큰 구간을 말하는 거니까 2'을 했을 때 또 여기다 써봐야 되겠지. 2'을 해서 이계도함수를 잡았을 때 2x-2가 0보다 큰 거를 찾는 거야. 0보다 커야지 아래로 볼록한 극소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 얘는 x가 1보다 커야지만 아래로 볼록한 구간 안을 만족하는 거죠. 0보다 커야 2'이 0보다 커야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0보다 큰 구간을 찾았더니 1보다 큰 구간이 아래로 볼록하대. 그러면은 라번에 보면 1보다 큰 구간이 아래로 볼록하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맞는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틀렸죠? 왜?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치? 여기 아래로 뚝 떨어져 있잖아. 값을 구할 수가 없겠지.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라번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예솔루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맥클러린 전개를 가능한지, 맥클러린 급수가 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이 맥클러린 전개를 AN의 X의 N승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정의를 내리겠대요. 그랬을 때 5차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전개한다면 5차항 개수의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크탄젠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크탄젠트의 x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기함수면서 팩토리얼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홀수 차수가 되는데 뿔마 홀수 차수인 거 생각나세요? 하이퍼브릭은 플러스 홀수인 거고. 그치? 그러면은 홀수인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승이면서 팩토리얼은 없어요. 그치? 마이너스 7분의 1에 x의 7승 점점점인 거죠. 그치? 여기에 2x라는 녀석을 합성하는 거니까 아크탄젠트에 2x 3분의 1에 2x의 3승 5분의 1에 2x의 5승 이렇게 되겠죠. 나는 5차항의 개수만이 궁금하니까 5차항까지만 해주면 돼.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면 된 거 이거 이해되세요? 얘는 사실 어떻게 생겼어? 1-x분의 1에 사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우리는 외웠잖아. 그치? 생각나?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할까?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1-x분의 1에 이거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치?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얘는 1 플러스 x, x의 제곱, x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였죠. 맞아? 그럼 얘를 전개하면 x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3분의 1 x의 4승부터 5분의 1의 x의 5승이 될 건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5차항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얘의 5차항의 개수는 결국에는 여기 있네요. 그치? 5분의 2의 5승이 될 것이고
얘의 오차항의 개수는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않아?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왜냐면 여기는 플러스인데 저기 왼쪽에 마이너스로 우리는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마이너스를 포함했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면 모두 다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 오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5분의 2의 5승은 32여서 31이 남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을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5번에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맥클러린 급수가 극한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인의 x에 마이너스 x 3팩분의 1 그리고 5팩분의 1 그리고 분모가 어떻게 나왔냐면 x의 3승 코사인의 x 3분의 7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식을 사실은 익숙하게 본다면 얘는 이 뒤에가 겹쳐지는 식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치? sin x가 기함수고 팩토리얼 살아있어서 얘는 홀수 팩토리얼의 뿔마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뿔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5팩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7팩분의 1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였어. 오케이. 자, 플러스였어.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였습니다. 땡큐. 그러면은 얘에서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3팩분의 x의 3승 5팩분의 x의 5승까지만이 남는 거네요. 됐어? 그럼 분모는 어떻게 해줘? 분모에 x의 3분의 7승을 이렇게 분배버릴까? 그럼 얘는 7승이 되면서 그치? 코사인의 x에 3분의 7승이 되는 거네요. 맞아?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의 x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 팩토리얼이면서 그치? 짝수의 뿔마 팩토리얼인 거죠. 그럼 1-2팩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팩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6팩분의 x의 6승 이런 식의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치?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 것이고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x의 7차항은 사실은 없어져요. 그치?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 버리네요. 그치? 그럼 분자는 위에 마이너스 700분의 1에 플러스 900분의 1에 x의 9승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있는 중이냐면 x가 0으로 가는 극한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지지만 0으로 가는 극소값에서는 우리는 뭘 따져? 사실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지고 싶잖아.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상수니까 얘가 상수인 걸로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 1 플러스 x에 p승에서 1 플러스 px p 곱하기 p 마이너스 1에 2팩분의 x의 제곱으로 전개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1 플러스 됐어? 그럼 봐봐. 1 플러스 p야. 1 플러스 네모 p.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 1 플러스 p 네모. 근데 이 네모에는 x제곱, x4승, x가 차수가 높네요. 이해됐어? 이 뒤는 2팩분의 p-1을 여기다 넣을 건데 여기에 네모에 제곱이 들어가니까 x가 모두 살아있을 거라는 걸 예측돼. 왜? 여기는 이 네모에 x의 제곱도 있고 x의 4승도 있을 거니까 여기는 쭉 다 상수는 없는 거잖아. p가 다 살아있을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 극한을 할 때 뭐뭐 한다고? 대입. x에 0을 대입하면 싹 사라지겠죠. 됐어? x에 싹 사라지겠지. 그래서 최저차항의 개수의 b가 남는구나. 1분의 얘만이 남겠네요.
이해됐어? 결국에는 맥클러린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방식이 정해진 게 아니야.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다르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냥 분석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여기서 주어진 게 뭔지를 봐야지. 그치? 여기에 1차 근사함수니까 다시 맥클러린 전개를 이용한 선형 근사식이라는 문제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문제에서 힌트는 F3일 때 4고 F'X를 했을 때 X의 3승 플러스 9를 만족한다고 하자. 나는 F의 2.8을 구하고 싶었는데 문제에서 X가 3에서의 1차 그러니까 선형 근사 함수를 이용하라는 것은 뭐 뉴턴의 근사값을 구해줘.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는 거지. 선형 근사식이란 얘기는 나는 얘를 맥클러린 전개를 했을 때 또는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1차식까지를 리니어 함수를 볼게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이 함수에다가 얘는 뭐 fx 했으니까 얘보다 더 뭔가 복잡한 식이 있겠지, 구조가. 그래서 f의 2.8에 대해서 그냥 내가 대입을 하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어려웠대. 그래, 그럼 나는 얘를 3에서의 맥클러린 전개를 하고 싶어. F3에 F3 그리고 X-3에서의 전개. F의 2'에 3 2 팩토리얼에 X-3의 제곱 점점점점 이렇게 요 3에서의 전개에다가 그치? 전개를 한 것이 이 fx를 x가 3에서의 테일러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1차식까지의 함수를 얘를 만들어서 이 리니어 함수를 나는 뭘로 보고 싶은 거야? 아, fx의 근사함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8을 참값을 대입을 해서 쭉 더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있는 식에다가 나는 근사값을 구할래. f의 3에다가 플러스 f'의 3에 2.8을 여기 1차 근사 함수에다 대입해서 근사치를 구하고 싶어. 물론 뒤에 오차는 있겠지만 오차는 버리고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는 2.8이라는 어떤 fx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었지만 3에서의 접선을 찾아서 1차 근사함수를 찾은 후에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요만큼의 오차는 있겠지. 여기 근사함수, 이 리니어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차는 있겠지. 이런 오차가 여기 사이에 있겠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F3은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고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3의 3승은 27인데 27 플러스 9여서 36이어서 66에 36이네요. 즉 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5.2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2 그치? 마이너스 5.2가 나오네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왜 근데 이제 저 답이 생각이 나. 그치? 아까 시험지가 생각나서 이 답이 맞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 자, 괜찮죠? 그치? 아주 새롭진 않습니다. 조금만 힘내봐.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네 문제 우리 마무리 잘 해보자. 자, 오늘 또 영어 수업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지쳤죠? 그치? 네 문제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우리 지금 17번을 볼 건데 17번에 보면은 뻔한 함수인 거죠. 그치? x의 3승 x-1은 0인데 원래는 fx라고 두고 싶었어. 원래 fx라는 함수에서 얘가 0이 되는 x 절편을 찾고 싶었나 봐. y에다 0을 대입한 거야. 그치? 그런데 1번에 나는 여기에다가 0도 대입하고 1도 대입을 해서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1을 대입을 했을 때 1이 되는데 얘는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0하고 1에서 0에서는 마이너스면서 1에서는 플러스 1이어서 얘는 연속함수라면 얘 실근 X축을 지나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양끝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다르다면 아, x축을 음수고 양수니까 지나칠 수밖에 없어서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얘가 실근의 존재성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자, 2번에 f의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래요. 직접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어서 계산 안 해도 음수겠지. 2분의 1을 더하고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얘는 두 개 더해봤자 1이 안 되는데 1을 뺐으니까 음수겠죠. 둘 다 음수네.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처럼 반드시 지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지.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3, 4번도 이제 부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은 사실은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1번으로 찍어서 맞았겠죠. 그치? 우리 하이퍼브릭 사인 x를 생각해 보면은 y는 x가 접선이란 얘기를 선생님 사실은 누누이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교점은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18번에서 원하는 거는 뭐겠어? y는 하이퍼브릭 사인의 x 그리고 y는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한 점에서. 그런데 봐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0이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가. 아니면 접하게 되어서 얘가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가. 사실은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사실은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또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하이퍼브릭 사인 x랑 x랑 같다고 두고 얘를 만족하는 x가 몇 개인지를 찾으려고 그래. 이해했어? 그러면은 나는 하이퍼브릭 사인의 x의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얘를 fx라고 두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x절편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존재하려고. 확인하려고. 얘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으면 얘는 x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치?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는 거를 찾는 과정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좌변으로 넘기면 이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면 이 값을 찾을 건데 우선은 얘를 미분해보죠.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우선 미분해보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이퍼브릭 코사인 x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이 값이 1보다 크지 않아? 최소값이 1이잖아. 근데 1보다 큰 함수인데 1을 뺐어.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증가함수네. 맞아? 근데 누가 봐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을 지나요. 그런데 증가함수래.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 fx라는 함수는 0,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라면서 계속 증가한다며. 내려오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서. 그치? 아, 얘를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겠다. 왜? 0,0을 지나면서 계속 증가함수래. 계속 증가만 된대. 그치? x값 증가할 때. 더 이상 만날 수는 없겠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x절편은 하나밖에 없겠네. 0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제 19번, 20번이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죠. 그치? 근데 거의 근접도 잘 했어요, 여러분들. 봐봐. 19번을 살펴보면은 문제를 한번 선생님 정리해보면 뚜껑이 없대, 얘가. 그치? 뚜껑이 없는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원기둥의 모양이, 이 부피가 1000이래요. 그치? 근데 건널비를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고 높이는 H가 된대. 그랬을 때 R분의 H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R분의 H냐면 건널비가 최소가 되게 하는 R하고 H를 구해달래. 그럼 건널비는 이것에 이제 겉에 둘러싸인 거죠. 그치? 그럼 얘를 펼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하지? 얘는 사실은 이렇게 원기둥처럼 펼쳐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뚜껑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비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딱 펼쳤을 때 원의 이 밑뚜껑이랑 맞아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으로 딱 닫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펼쳤을 때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건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는 한쪽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 없대요. 됐어?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원의 원주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2파이r과 같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지? 그러면은 얘 넓이를 구하자. 넓이를 구했더니 2파이 r 곱하기 h는 옆넓이가 될 것이고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밑넓이는 하나밖에 없대요. 얘가 전체의 겉넓이가 된대. 그리고 이것의 부피를 따져보면은 부피는 항상 뚜껑과 관계없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의 높이가 h가 될 건데 얘가 1000과도 같은 거래. 이 부피가 얘와도 같대. 그랬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해줘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분석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변수가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xy라고 쓴다면 어떻게 써? 파이의 x의 제곱이야. 얘는 파이의 x의 제곱의 y고 1000이야. 그러면 어렵지 않죠. 얘 최소값을 구할 때 y에다가 여기다 변수 하나를 줄여서 얘 x에 대한 최대 최소하려면 우선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얘를 x, y로 바꿔도 돼. 그러면 훨씬 쉽다고 하면은 얘 봐봐. 2파이에 xy, 파이에 x의 제곱으로 바꿔 풀면 훨씬 편하겠죠. 자, y에다가 대입할 건데 파이의 x의 제곱분이 1000이 될 거예요. 자, y 대신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했을 때 2파이 x 곱하기 y는 파이 x의 제곱의 1000이 될 것이고 파이의 x제곱이 됐는데 얘가 겉넓이래요. 됐어? 그러면 파이도 지워지고 x도 하나 지워지고 그럼 이 값은 2000 그리고 x가 되면서 파이 x의 제곱이 되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s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 s를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이 s를 미분해서 s의 x를 잡아볼게요. 그럼 2000에다가 x분의 1을 미분을 해주고 2파이 x로 미분이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은 x의 제곱분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000에다가 플러스 2파이에 x의 3승이 되네요. 됐어? 문제에서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는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래. xy를. 최소값이 되려면 우선 극값을 찾아내야 되지. 그치? 이 값의 극대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 극대값을 찾으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파이의 x의 3승이 0이 돼야 될 것이고 2로 약분한 후에 파이의 x의 3승은 1000 x의 3승은 파이분의 1000 x는 세제곱근의 파이와도 같아지네요. 이 값일 때 그 값을 가져요. 됐어? 나는 얘를 한 번 미분해서 확인해 보거나 증간표를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왜? 그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xy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저기 박스에 보면 파이에 x의 제곱 y가 1000이어서 나는 이때의 y의 값이 궁금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파이분의 1000에다가 x의 제곱이니까 얘는 선생님 원래는 파이분의 1000의 3분의 1이었는데 여기에 제곱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나요? 여기에 1000이 들어가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얘는 파이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파이분의 1000을 해주고 곱하기 1000의 3분의 2승분의
그 다음에 파이의 3분의 2승. 이렇게 써도 될까요? 써도 되겠지. 너무 불편하다. 원래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나? 근데 얘는 우선 없어져. 얘 10의 3승이거든? 그러니까 없어져. 그치? 10의 3승이니까 없어지는데 얘가 100이 나오네요. 그럼 100을 이렇게 없어지네. 됐어? 100이 없어지고 파이는 얘가 1이고 3분의 2여서 파이의 3분의 1분의 얘가 10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얘를 또 세제곱근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치? 얘가 지금 y라고 지금 구해진 식이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달라는 게 뭐였더라? r분의 h죠. 그치? r분의 h니까 얘를 봐봐. 선생님은 이거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직접 대입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구해달라는 게 r분의 h죠. 그러면 여기서 r은 x로 뒀고 얘는 y로 뒀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x분의 y 자체를 이렇게 써도 돼. 이해돼? 그럼 얘는 1분의니까 사실 x의 3승 파이 되고 1000이 되죠.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x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사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더티하기 때문에 x 자체에 x의 3승을 아까 여기 봐봐. 좀 깔끔하게 x의 3승은 파이분의 1000이 되어서 내가 대입할게요.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1000을 대입할게요. 파이분의 1000을 대입하니까 파이는 없어질 것이고 1000은 1로 약분이 되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요 식을 사실은 해도 뭔가가 나오겠죠? 그치? 결국에는 이제 식이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자,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자, 우선은 계산이 조금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 20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x의 범위가 1부터 3 사이에 있으면서 이 fx가 x-x분의 3 그리고 15에 x-x분의 3의 제곱 36에 x-x분의 3의 마이너스 50이 된대요. 이것의 최대 최소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도윤아? 당연히 치환할 거지 우리는. 왜냐하면 얘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우리 치환을 사용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나는 2의 t의 3승 15t의 제곱 36t 마이너스 50으로 써서 이 식 자체를 독립변수를 t라고 바꿨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의 t의 값의 범위를 체크를 해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치? t라는 녀석은 x-x분의 3이고 x는 1부터 3 사이에 있어서 얘를 t라고 쓰긴 했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x-x분의 3이지 않아요? 이해됐어?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 얘는 x가 0에서 수직 정근선을 갖네. y는 x에서 사정근선을 갖네. 이렇게 풀었던 거 생각나? 요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 자, 얘는 사정근선 y는 x를 갖고 수직정근선 x를 가져서 지금 빨간색 파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파트로 나누었어요. 됐어? 그런데 x가 1부터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봐야 돼. x에다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요 점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파트를 지나. 그럼 이 파트를 지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근선을 사실 따라간다고 했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정근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퐁당퐁당이야. 여기를 지나? 안 지나.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어떤 구조가 나오겠죠. 여기는 안 지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일 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지금 나는 x랑 t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3이 될 때도 넣어볼까? 3이 될 때 3분의 3이니까 3일 때는 2가 나왔대. 그러니까 얘가 1부터 3이 될 때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구나. 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것에 뭘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다시 재세팅 됐어요. 얘를 정의역 이 범위 안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고 극대극소를 먼저 찾아봐야 돼. 그러면은 다항함수니까 6t의 제곱 30t 플러스 30이네요. 36. 그러면 얘를 6으로 나눴을 때 t의 제곱에 5t 플러스 6이 되어서 2, 3은 6. t 마이너스 2와 t 마이너스 3 맞을까요? 즉 2하고 3에서 t의 값은 F'인데 여기가 좀 낮으니까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 이제 요걸 지워도 되겠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t가 2하고 3이었대요. 그래서 증간표를 그렸어요. 2하고 3으로. F'이 0이 되는 점이었대. 그런데 3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최고차항이 플러스여서 플러스가 되겠죠. 4 같은 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되면서 홀수 차수가 될 때는 퐁당퐁당이 되는 거였죠. F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어서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나 봐.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어딨어? 요쯤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yes 증가함수네요.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양끝값에서 정리가 되네. 따라서 최대값은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돼요. 자,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요? 여기에 함수값에다 대입하겠습니다. 8이 16, 2는 4에다가 15라니까 60, 2를 대입하니까 72,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면은 양수끼리 더하면은 82에다가 음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10이 되네요. 82를 뺐을 때 마이너스 얘가 82가 되는 거네. 28이 되는 거 맞을까요? 어디? 80. 예. 88이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자, 88이면은 2가 되고 22가 되네요.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게. 마이너스 8이 16.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4니까 60.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72. 마이너스 50이네. 이렇게 나와? 얘는 마이너스 76. 얘를 더하니까 148.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98이 되네요. 그럼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차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198에서 21을 뺀 거랑 같은 거네. 따라서 176이 나오나 봐. 176 맞아? 자, 오케이. 176번은 3번에 있었습니다. 예! 개운하다. 자, 너무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이제 치환 너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치환하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순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게 쉽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자, 우선은 우리 이번에 미분학은 우리 종강하고 사실 보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종강하고서 적분학은 바로 있죠. 그치? 우리 이번 달에 4월 28일 날 또 적분학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적분학은 공부를 잘 하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이 시험지를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뭔지 단원 공부해야 되는 단원 정리해서 다시 회독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